네, 제가 지하철이 무섭다고 퇴사할 순 없잖아 라는 책을 출간하고 나서 인터뷰를 할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공황장애라는 병에 대한 뭔가 부정적인 인식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매번 인터뷰를 할 때마다 이제 저한테 뭔가 힘들고 절박했던 그런 투병기, 약간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힘들었던 병은 맞지만 공황장애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요. 공황장애 덕분에 오히려 좋은 점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실제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공황장애를 앓기 전보다 공황을 다 극복하고 난 지금 저는 더 건강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공황장애 덕분에 제가 스스로의 마음을 돌보는 방법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공황장애 치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공황장애라고 하는 병이 뭔가 약을 딱 먹으면 갑자기 확 좋아지고 약 먹으면 증상이 막 없고 이러는 병이 아니다 보니까 회사에서 언제든지 제가 스트레스를 조금만 받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되게 깊게 신경을 쓰고 하면 계속 공황 증상이 일어나곤 했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처음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우니까 어떻게든 그 상황을 좀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공황 증상이 있으면 이렇게 탁 덮고 갑자기 사무실을 뭔가 뛰쳐나가서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쐬고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혼자 있을 장소를 찾아서 잠시 가서 좀 진정을 하고 들어온다든지 어떻게든 그 공황 증상이 일어나는 상황을 피하려고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공황 증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또 그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또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고 하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공황 증상이 딱 있으면 아,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좀 힘든가 보네. 아, 나는 이런 상황을 좀 힘들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마치 공황 증상을 어떤 알람 신호처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활용을 하게 된 거죠. 공황 증상 덕분에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들을 찾고 또 그런 상황에서 제가 머릿속으로 드는 생각들을 조금씩 바꾸다 보니까 마음이 전보다 조금씩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니까 공황 증상도 그렇게 서서히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음을 편하게 먹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면 마음이 편해질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공황장애를 통해 깨닫게 된 그런 삶의 태도들에 관해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모든 일에 완벽하려는 마음을 버리게 되었어요. 회사원으로, 작가로, 그리고 아기 엄마로 살고 있다 보니까 항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역할들을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또 완벽주의적인 성향 같은 것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제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면 스스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실망도 많이 하고 그렇게 자책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되면 또 어김없이 공황 증상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진료 시간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꼭 100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말고 80점이면 어때? 80점도 괜찮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말은 항상 100점이 되기 위해서 살아왔던 저 자신에게 굉장히 큰 위안이 되었고 저도 생각을 조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100점을 목표로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항상 시험을 볼 때도 100점을 맞아야 좋은 것이고 또 100점이 가장 최고의 점수니까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엄마가 어릴 때 제가 시험을 보고 오면은 100점을 맞고 오면은 막 되게 잘했다면서 막 우리 집안에 보배가 태어났다면서 막 이렇게 막 덩실덩실 춤을 추셨는데 근데 한두 문제 틀리고 오면은 이제 엄마가 야 너는 그걸 왜 또 틀려가지고 100점을 못 맞았냐면서 오히려 저한테 막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거죠. 이런 것처럼 실제로 100점을 맞기는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또 100점을 맞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스스로를 다그치면 마음이 쉽게 불안해지고 그리고 언젠가 한계가 온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짐했어요. 더는 100점이 되기 위해서 살지는 말자라고요.
그 대신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유 있는 80점을 추구하면서 살아봐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완벽하려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나니까 진짜로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스스로 조금 못났다 생각되시는 분들, 아, 내가 100점이 아니네? 어떡하지? 이렇게 실망하고 자책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얘기해 보세요. 80점이면 좀 어때? 80점도 괜찮아 라고요. 그리고 사실 80점도 충분히 좋은 거니까요. 제가 공황장애를 통해 깨달은 것 두 번째는요, 바로 해야 할 일을 즐기며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항상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저처럼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는 직장인 분들께서는 이 말에 정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꼭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왜 누가 뭐 하라고 하면은 괜히 막 하기 싫어지고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분도 저처럼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시는 작가님이신데요. 이분이 그림을 잘 그리는 방법은 다름 아닌 손의 힘을 빼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세요. 잘 그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손에 힘이 들어가고, 손에 힘이 들어가면 오히려 긴장이 돼서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처음부터 이 그림은 원래 망친 그림이야, 이 그림은 그냥 대충 그려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뭔가 마음에 힘이 빠져서 그림을 더 잘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크게 공감했고, 마음에 힘을 빼면 같은 일도 좀 즐기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평소에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들이 부담감, 뭔가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들이었다면 이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해야 한다라는 생각 대신에 하지 않아도 괜찮아, 뭐 안 하면 좀 어때? 약간 이렇게 조금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만들게 된 거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해야 하는 일로 좀 마음이 버거우시다면, 그런 의무감을 내려놓고 싶으시다면 속으로 조용히 하지 않아도 괜찮아, 안 해도 돼, 뭐 안 해도 괜찮아, 약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조금 약간 허세를 부리는 거기도 한데요. 그렇게 마음의 힘을 조금만 빼고 나면 같은 일도 전보다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공황장애 덕분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처음 공황 증상을 겪기 전에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참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한 높은 상사분이 갑자기 저를 향해서 정시에 퇴근하는 알바형 인간이라고 막 비난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마 평소에 제가 정시에 워킹맘이고 하다 보니까 정시에 퇴근하는 게 좀 못마땅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좀 열정이 없다는 그런 얘기들로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시는 그런 사건을 겪게 됩니다. 저는 그날 일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회사에서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또 주눅이 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에서 퇴근을 하다가 처음 공황 증상을 만났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처음엔 저는 그 상사의 말이 단순히 잘못됐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바로 그 회의실에서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들이 저를 열정이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서 그게 되게 부끄럽고 창피했던 거였어요. 과도하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면 마음이 병들고 또 힘들게 된다는 것을 저는 공황장애 덕분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특히 회사에서의 평가가 뭔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께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회사에서의 평가가 내 인생의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럴 때일수록 그런 평가나 시선에 연연해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돌보면서 그렇게 건강한 일상을 이어가신다면 마음의 병도 찾아오지 않고 스트레스도 금방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황장애를 직접 경험하고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변화시킨 삶의 태도에 관해서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 지하철이 무섭다고 퇴사할 순 없잖아에 공황장애와 더불어서 일상 속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방법들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살면서 공황 증상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황 증상을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가 공황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상이 있었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지금 내 마음이 평소보다 조금 힘들구나 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일수록 스스로를 믿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몸과 마음도 건강한 상태가 되면 마음의 병은 오지 않고 공황도 극복하게 되실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직접 공황장애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되었고, 네, 이 책인데요. 이 책에 또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또 인터뷰도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본인이 공황장애를 앓고 계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공황장애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평소 좀 불안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영상의 댓글로 본인의 이야기를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제 책을 선물해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